청화 3대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청화 3대라고 하는 브랜드의 임병걸 대표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대표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 3대 대표 임병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청화 3대라는 브랜드를 청와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그래도 대표님이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화 3대는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사업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와 3대는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세 분 모신 요리사께서 제품을 개발하고 같이 저와 공동 창업을 하신 브랜드인데요. 족발, 보쌈, 칼국수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그 상권에 맞게 식사류 등을 제공하는 한식 브랜드입니다. 네. 지금 매장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이제 가맹사업 하면 네. 매장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장사가 잘 되신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장사가 잘 될 건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현재 저희 매장 개수는 전국에 25개가 있고요. 매장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좀 그 상권을 굉장히 크게 드립니다. 보통 20만 명 정도의 한 개씩을 내드리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39만 명이 돼도 한 개밖에 안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매장 개수는 25개지만 다른 브랜드와 견준다면 한 100여 개의 매장과 같은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나요, 대표님? 매장마다 많이 틀리겠지만 저희는 네. 이제 보통 오픈한 매장들이 그 해가 지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 네. 뭐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데 한 47평 정도 되는 매장입니다. 월세가 한 250 정도 되는 매장인데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뭐 네. 이렇게 그 좀 이 정도면 거의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스타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장들이 네네.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음. 초기에 오픈한 매장들 거의 뭐 10년 저희 회사가 그 창업한 지가 12년이 됐는데요. 10년 이상 네. 된 매장들이 한 10군데 되고요. 그 이후에 오픈한 매장들도 꾸준히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제가 보통은 장사가 왜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장사가 왜 잘 되냐고 하면 다 맛있어서 잘 된다고 할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이렇다는 걸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그 저희 브랜드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정말 맛 가지고만은 장사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저희 브랜드 네이밍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오픈했을 경우 한 번은 가보자. 요런 그런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셔서 한 번은 오는데 한 번 네. 오셨을 때 정말 잘해드려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메뉴도 가성비, 가심비 훌륭하게 누구를 대접해도 손색 없게 그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 매출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브랜드가 주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얘기네요. 무시할 수 없죠. 상당한 효과가 음.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청와대가 없어져서 더 역사에 남아야 되는 건가요? 네. 오히려 저희는 더 그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네네. 이런 요리사가 더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 네. 원장님이신데, 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었는데, 보통은 그 청와대에 상주하시는 요리사들이 호텔에서 파견을 나가시는데, 한 분 이상을 모시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네. 하셨으면 얼마나 실력도 있으시고, 성실함도 있으시고, 꾸준함도 있으시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 이후에 또 이제 실제 매장들이
네,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뭔가에 따라서 결과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와삼대라는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다 잘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것들을 성공 전략으로 강조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는 창업을 했을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마케팅이나 그 운영 방식을 변형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오픈을 하면 그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오픈하고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홍보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처음에 손발도 안 맞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늦게 나간다거나 만족하지 못하시면 본인만 다시 매장에 안 오시는 게 아니고 10명, 20명에 저기는 가면 안 돼. 저기 개판이야. 이런 식으로 그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본사에는 메뉴가 한 100여 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작은 메뉴로 시작합니다. 적은 수의 메뉴로 시작해서 하나씩 신메뉴를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성 고객 하나가 뭐 100명을 오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매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제대로 홍보를 해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감당이 안 되더라라는 말씀도 사실은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 네, 보면서 느낀 게 직영점을 했을 때 오픈 첫날 한 400만 원 정도를 팔았는데 감당을 해내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안 계속 쭉쭉 매출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점주님들에게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 좀 네, 다른 각도에서 네, 요즘 정말 음식점을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봐요. 네. 아마 이제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고, 근데 대표님은 창업자들에게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뭐 창업을 해도 좋다,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음식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사실은 됩니까?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네, 네, 정말 음식점이라는 것은 삽하고 곡괭이만 안 들었지 중노동보다도 더합니다. 몸만 힘들면 괜찮은데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 보통 제가 그 상담을 해보면 다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닥쳐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정말 죽을 각오로 여기에 미쳤다 생각하고 그 열정이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되시고요. 준비되었다면 아니면 열정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됐다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시국이라도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덤벼들지 마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도전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만 한다면 음식점이 네. 충분히 유망할 수는 있는데 많은 음, 창업자들이 음식점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뭐 이런 정도로 네, 너무 정리하면 쉽게들 되겠습니까? 생각하십니다. 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가맹본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가맹점주의 역량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저는 프랜차이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하나의 팀이 돼서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가맹점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가맹본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청와 3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가맹본부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두고 가맹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 질문에서 제가 비슷한 답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뭐 듣는 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맹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서 가맹점의 경쟁력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의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뭐 그 조리 교육이라든지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네.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디자인물 제공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직접 매장을 운영해 보고 하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인력적인 부분입니다. 워낙에 인력의 그 변동이 많아요. 오픈 초기에는 교육을 해놓으면 짧게는 3일,
길게는 2, 3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품질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밀착 관리를 합니다. 그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그 매장에 방문했을 때는 꼭 한 타임 정도 같이 그 장사를 해볼 수 있게 합니다. 같이 장사를 해보면 네. 잘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문해서 뭐 그 상담 일지를 쓴다든지 뭐 그냥 기본적인 체크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장사를 통해서 같이 그 느끼면서 같이 호흡하고 잘잘못을 한번 그 추려보는 그런 식으로 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표님이 조금, 이게 제가 이 질문은 미리 드리지 않아서 조금 제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실제로 가맹 네,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얘기할 때, 네, 좋은 요리사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은 가맹 사업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서 요리를 하신 분이 만든 요리를 과연 내가 잠깐 동안 배워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도 사실 호텔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좀 걱정을 덜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정말 그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이 사업은 그 사람에 휘둘리는 사업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식을 표준화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급하는 물건들은 맛의 품질을 좌지우지되는 몇 가지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 되게 쉽게 느끼는 아는 맛이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칼국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면을 공급해 드리고요. 육수를 공급해 드리고 심지어는 토핑까지 공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점주님들에게 자율성을 드립니다. 보쌈이나 족발 같은 경우는 직접 삶으셔도 되고 저희한테 그 완제품을 받으셔도 되는데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직접 삶으신다면 그 맛의 근원이 되는 씨앗물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조리법을 알려드리고 네. 그래서 맛이 있고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내 취향이다 아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맛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들이. 그래서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음. 그러면 어쨌든 족발과 보쌈 쪽에서는 소위 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셈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도 직접 그 정도의 품질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시켜주신다는 얘기네요. 네. 네, 하지만 그 네, 이론은 그렇게 되지만 이론과 실제에서 직접 배워서 삶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말 그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고 그걸 사람을 써서 한다면 그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0% 직접 삶으셨는데 네. 이제는 저희 가맹점 중에 80% 정도는 그 완제품을 받으십니다. 음. 그럼 대표님,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본사에서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노하우를 어, 전수하지 말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직접 삶았을 때 품질이 100%라면 그 보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재고도 발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보내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그 라이프 사이클은 길지만 품질이 9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직접 시식을 시켜드리고 자신이 있으시면 저희는 아직도 직접 삶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음, 그 대신 직접 삶으시려면 충분한 인력과 본인이 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요, 대표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내는 매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때로는 잘 나가다가 급격하게 뭐 매출이 준다든지 그런 문제 매장들이 나올 거예요. 네, 본사에서는 이런 문제 매장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창업자분들에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네. 대표님 브랜드 청화삼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매일 아침 슈퍼바이저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상태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매장들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 매장이 되면 굉장히 그 점주님들의 의욕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려고 여러 가지 그 매장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어떤 그 매장 매출이라든지 매출 추이라든지 메뉴 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 전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담당자의 의견, 담당자가 이제 점주님하고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매장에 맞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매장을 한번 뜯어 고쳐본다는 생각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고 청소부터 시작해서 조리 교육을 다시 하고 다시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오픈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한 몇몇 매장들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사업 초기에 경험치, 본사도 경험치가 적었기 때문에 네.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칼국수라는 것들이 아주 친근하고 아는 맛이기 때문에 점점 재방문이 많아지고 지날수록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확 떨어지는 매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네, 일단 진단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안 좋아지면 거의 다시 개업을 시킨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운영 관리를 개선을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네요. 네. 네. 자, 뭐니 뭐니 해도 창업 비용이 궁금할 것 같고, 특히나 청와 3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대표님도 뭐 매장을 좀 크게 내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문화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창업 비용에 대해서는 네, 그 대략적인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셔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30평에 아무것도 없는 공실일 네. 경우 맥시멈 1억입니다. 음, 여기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거나 뭐 네. 의탁자가 있다거나 냉장고, 네. 냉동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빠지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리뉴얼을 할 수도 있고 뭐 최대한 살려서 저희는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좀 이제 단독 매장에 그 주차장 있는 곳을 원해요. 네. 그런 곳들 중에서 보통 그런 곳들이 식당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최대한 살려서 창업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빈 매장이다 그러면 1억 총 뭐 수저부터 시작해서 오픈할 수 있는 모든 것 휴지 하나까지 다 해서 맥시멈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 네, 만약에 신규 창업자도 예를 네, 들면 창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네, 들면 음식점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네, 찾아서 지금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를 찾아서 그 네, 인프라를 그대로 쓰고 일종의 브랜드를 바꾸는 방식을 쓰면 창업 네.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말 거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간판 비용 정도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뭐 지금 시간 대표님하고는 대화가 술술 잘 풀렸나요? 시간이 남네요, 오히려.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꼭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음식 우리가 매일 먹고 생활하면서 접하기 쉬우니까 너무들 쉽게 접근하시는데 정말 100번, 1000번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가서 직접 일을 해 보시고 본인이 일을 한 건 그 자기가 그 식당을 운영했을 때 종업원은 한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탤런트가 되어야 하거든요. 세무관계, 노무관계, 마케팅, 매장 운영 너무너무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만약에 접근하실 것이면 죽었다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연결해서 제가 부탁 말씀 하나를 드리면 창업할 기회를 좀, 창업을 체험할 기회를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창업 체험 프로그램에 상담을 일부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청와 3대가 마음에 들어도 처음부터 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예를 들어 제가 청와 3대에서 뭐 일을 좀 해본다든지 이런 네. 경험들이 있으면 좀 더 자신 있게 창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를 혹시 만들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전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네, 상담 과정에서 원하시는 점주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숙소를 제공해드리고 체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네. 30평 30평 기준 인원 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저희는 초반에는 좀 많은 인원을 쓰다가 숙달 되면 줄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0평에서는 주방에 2분이 계시고 홀에 3분이 처음에 계셨으면 좋겠고, 숙달 된다면 나중에는 3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주방에서 2분이 준비해 두셨다가 장사할 때는 2분이 홀에 나오시고, 하지만 처음에는 최소 5분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치에서부터 꽤 디테일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